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의 폭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오픈 마인드라 하는 거는 너무 좀 막연하고 이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NFT랑 암호화폐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올해 연초에 그렇죠. 네, 실제로 식사하고 갈랐는데 여유 있으면은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을 꼭 사세요라고 되게 딱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그 박사님이 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지. 제 논리보다 박사님 논리가 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클리어할 테니까.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교수님께서는 꽤 오래 전부터 그거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주변에도 좀 말씀하셨었고 왜 엔비디아긴 좀 했으니까 반도체긴 좀 AI 반도체는 했으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시장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배터리가 한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배터리 가지고 뭐 분석하는 분, 뭐 어설라이언스에도 나오고 했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의 뭐 어떤 회의에도 나가서 약간 이슈화가 된 것도 제가 듣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부류의 분들이 틀렸다 맞다를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터리 중요하죠. 근데 배터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처음 보셨어요? 뭐 미니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 미국 학생들에게도 야 너들 배터리 자동차 본 적 있어? 언제부터 봤어? 물론 대답 못해요. 쭉해 좀 똑똑하다. A+ 정도 받을 애 정도 되면 199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토마스 에디슨도 전기차를 만들었거든요. 예, 1890년대 초반에. 그러면 1890년대 초반에 전기차를 처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은 1892년에 만든 기술이에요? 아니면 1880년부터 생각을 했던 기술일까요? 전제가 있던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생각을 누군가 했겠죠. 네. 왜 굳이 내연기관으로만 자동차가 가야 돼? 전동기 기술만 있으면 모터 기술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자동차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시작이 기원이라고 저는 봐요. 이 AI 기술을 만드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NFT는 이런 뿌리를 응용해서 가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꽃이 피는 나무는 반드시는 아니죠. 거의 다 뭘 맺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뻗어나와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그게 NFT도 되고 암호화폐도 되고 메타버스도 되고 우리가 또 지금은 명명하지를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문명사적인 산업이 또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슈퍼 울트라 메가 AI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겠죠. 이름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의 한계 또는 창의성의 한계로 명명하지는 못하고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만들어내지만 아마 미국과 구라파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왜 암호화폐와 NFT 같은 거를 제가 중시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느냐. 디지털 산업으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거미줄처럼 외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네. 잠자리 채로 잡았어요? 아니면 잠자리 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tok 잡잖아요. 손으로 잡았어요? 네. 이렇게 철로 동그랗게 만들어요. 처마 밑에 거미줄 있잖아요. 맞아요. 거미줄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거미줄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거미줄을 가지고 잠자리 잡는 채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응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밤새도록 웹을 만들었는데 어느 놈이 이거 탈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미는 뭐 2차원적인 것밖에 못하니까 방법이 없죠. 인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10m 이내로 접근해 온다 하면 바로 알람이 울리도록 장치를 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가 디지털 산업에서는 누군가 내 컴퓨터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손을 대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손을 대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경고음이 나오고 파이어월이 방화벽이 작동이 돼야지만 내 정보와 나의 비밀이 다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블록체인에 연결된 게 보통 2,800만 개가 컴퓨터가 쫙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누가 하나가 거기에 침입이 온다 그럴 때 2,100만 개 중에 그 어느 한 개라도 근접하면은 경보가 울려버려야 되잖아요. 그 경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도 암호화폐가 뭘 당하는 거예요. 해킹을 당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중에서 제일 시큐리티가 최고인 등급이 뭔지 아세요? 저 어스얼라이언스 방송하시는 분이죠. 오태민 교수? 네. 그 양반이 발행한 암호화폐 지갑이 제일 안전한 지갑이에요. 비트모빅 종이 지갑. 그게 제일 안전.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보관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단지 이제 위험한 게 길 가다가 잊어버리거나 호주머니에서 툭 빠져버리거나 부모님들이 모르고 잡아 째버리거나 쓰레기인 줄 알고 아니면은 불에다가 집어넣고 태워버린다든지 그거 외에는 탈취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방화벽과 암호 체계를 통한 잠금 장치는 더욱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이 화폐를 금고에 담가 놓았을 때에 이 금고 털이 하는 영화에서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독일에서 만든 금고를 보면 정확하게 드릴로 뚫어서 열쇠고리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 잘못 제거하면 안에 있던 유리가 퉁 떨어지면서 깨져버리고 전체 영원히 못 열게만 돼버리죠.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재래식 금고라고 하면 디지털식 아날로그 금고라고 하면 이건 디지털 금고는 누군가 하나 손대려고 1mm 근처에 접근하자마자 방화벽이 작동돼 버려야 되는 그게 암호화폐가 그 기능을 이용한 하나의 놀이기구, 놀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암호화폐라는 기능은 2,100만 개의 컴퓨터를 연결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장치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닝을 하지 않고 민팅, 제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중앙 통제식과 완전 경제식의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용해서는 NFT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장 경쟁 측면에서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비춰지죠.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근데 비트코인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동의를 할래 말래라고 했을 때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보다는 NFT보다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가격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비트코인은 금이고 이더리움은 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금고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금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느냐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본질의 그 답이 있어요. 우리 임 이사님의 데이터, 개인정보의 데이터, 병원 진료 기능에 대한 데이터, 카드 사용에 대한 데이터, 소득에 대한 데이터, 부모 친척 간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거를 저장하는 데 끝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를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저 자동식 기계식 주차장이 있잖아요. 번호 버튼 B23 누르면 B23에 저장되어 있던 자동차가 끼 돌고 돌아가지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1000분의 1초 만에 메모리에 있던 거를 쫙 뽑아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CPU에다가 팍 꽂아놓고 계산 팍 돌려가지고 이미사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인물이 어떻고 저떻고 가족관계는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 소득수 한꺼번에 쫙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죠? 이미사님 컴퓨터에 넣어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땡락이라고 하는 창고 같은 데다가 집어넣겠어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 저 혼자 이렇게 막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씩 단계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퍼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고 넣었다 뺐다를 자유제재로 하면서 보안을 유지를 하고 보장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칙을 만들고 룰을 세팅하고 표준화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산업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를 미국이 앞장서 있을까 중국이 앞장서 있을까 물어보면 당연히 미국이 앞장서 있지 않겠어요. 중국이 따라가겠죠. 근데 훔쳐가고 해킹해가고 하니까 이 버릇이 나쁜 손버릇이잖아요. 이거를 엄단하지 않고서는 질서라는 건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이미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 또는 둔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발전시켜야 될 산업군을 만들어 놨다라는 말씀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고 전혀 저 사람이 무슨 또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배터리가 막 올라가니까 와 배터리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중요한 거야. 배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이야. 아닙니다. 왜? 1960년대 달나라 착륙할 때 쓰던 로봇이나 기계들에 전기 코드 꽂아갖고 지구에서부터 연결했나요 그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 전에 우주정거장 만드는데 우주정거장에 떠있는 동력은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지상까지 전선 코드 연결해서 꽂아가 쓰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전기를 이용한 동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무선이잖아요. 그 무선 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선 전화기가 나오고 무선 스마트폰이 나오고 무선 로봇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굽는 기술은 독일을 굽는 기술을 알았기 때문에 빵을 구울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의 폭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오픈 마인드라 하는 거는 너무 좀 막연하고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국 쪽에서 찬양론자들은 올해 25만 달러까지 간다 그래요. 또 비관론자들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나는 절대 비트코인 안 산다. 뭐 2,000달러 해도 안 산다.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그 말씀 이해해요. 왜? 이거는 자산이에요. 반고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빈센트 반고 정말 저 새로운 화풍을 가져왔고 멋있는 그림이고 저 기법이 어떨까라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지. 어느 순간에 빈센트 반고 그림보다는 웹툰을 그리는 미스터 싱의 그림이 더 멋있는데 이 판단이 딱 서버리면 반고는 종이 쪼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사람의 판단과 기호에 따라가는 거고 그게 시대 정신과 시대 문명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은 100년, 200년 시대를 주기로 해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짧게는 10년 단위로 주기가 변하고 근데 우리가 10년 단위로 변하는 주기에 몰입해서 살 것인가 50년 단위로 변하는 주기에 몰입해서 살 것인가 100년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는 10년 주기로 가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런 것은 있어. 그렇지만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떤 입장을 택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심리적 사인을 보낼 때는 이런 의미니까 이건 제대로 알고 가야 돼. 이 교육이 되어야지만 패턴이 론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략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십 년 정도? 저는 AI는 어디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임 이사께서는 AI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AI? 터미네이터 영화 처음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1978년에 나왔을 거예요. 터미네이터 1이. 인간의 편의? 인간의 편의.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마지막 편이 제네시스인가요? 그렇잖아요. 제네시스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에서 인간과 다른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가미된 영화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경쟁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게 한 세 가지가 돼요. 차별점인가요? 차별점. 사람과 AI. 그러니까 사람보다 두뇌는 더 빠를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감정. 그렇죠. 공감 같은 그렇죠. 거.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 능력과 의식 능력의 차이라 그래요. 인지는 다 똑같이 하는데 의식을 갖느냐?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건 판단인 거죠. 내가 지금 비가 오는데 어제 술도 많이 마셨어.
오늘 같은 해장을 하고 싶은데 중국집 가서 짬뽕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중국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짜장면의 구수한 냄새가 나면 아 짜장면 짬뽕 짬짜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고민이 없어요. 답이들이 답이 딱 있어버리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의식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성이라는 걸 존재해요. 기계는 이거를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해요. 기계는 감성이 없어요. 근데 감성이 없으면 이성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차이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 주관과 객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느냐의 정도의 차이일 따름이죠.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해서 내가 너는 짬뽕을 먹으러 왔지만 문 여는 순간에 너는 짜장면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먹어 임마 하고 짜장면을 탁 주문하는 내 시계에 찬 인공지능과 주방에 연결된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 이후로 나는 아무런 의지 없이 내 앞에는 나는 분명히 짜장뽕 먹으러 갔는데 내 앞에 나오는 건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과 시계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계가 있어서 얘가 내가 들어온 순간에 내 마음 심장박동과 맥박수를 다 읽고 아 곽수정이는 지금 문을 여는 순간에 짜장면으로 바꿨구나. 그러니까 난 짜장면 주문해야지라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식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난 짬뽕 먹으러 왔어. 그래서 오더를 취소하고 내가 시계를 컨트롤해서 짬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의식을 갖게 되면 제가 주문 틀렸어 임마 바로 해 하고 막 버튼을 눌러도 얘가 버팅길 수가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이제부터 난 몰라. 나는 지금부터 자동 삭제 기능으로 네가 한 모든 주문은 내가 한 거 외의 모든 주문은 내 스스로 삭제해 버릴 거야.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게 터미네이터에 재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이 또 뭘까요? AI와 사람 간의 차이점. 번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번식의 의미는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AI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전기만 있으면.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모를 거예요. 생존이 뭡니까? 저는 원래부터 죽음이 없으니까. 네, 죽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근데 그거를 죽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죽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요, 이제. 뭘까요? 두 번째에 난 답이 세 번째. 데이터? 아니요. 용량? 간단해요. 전기 플러그에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다. 모든 컴퓨터는 전기선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플러그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붕 하면서 전력이 차단돼 버리면은 먹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기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곽수정이가 저 코드 빼버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력과 명령어를 삭제되고 끊어질 수가 있으니 내가 이거를 빨리 자체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곽수정이가 코드를 빼려고 할 때 감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라고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공상과학 같다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뭐 말씀하셔도 저는 뭐 이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지면 적어도 반성문 하나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AI의 산업 발전에서의 우리가 그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죠. 이게 결국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이 데이터가 어디엔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이게 전 세계를 넘나드는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화폐가 네.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 화폐라 뭐라 그럴까? 국가 간의 그 화폐 차등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AI와 암호화폐는 그럼 결국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치. 그럼요. 예. 그러면 이 경제와 산업 발전이 인류 미래, 즉 이러한 AI를 60년 전, 70년 전에 1940년도, 50년도에 이미 실리콘밸리를 건설한 미 국방부와 기업들은 합작 투자한 이 국방부와 미 국방부와 기업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도입하게 됐을까 이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이거는
답을 에론 머스크가 해주고 있어요. 인류가 항상 꿈을 꾸었던 거는 저 미지의 우주 공간이에요. 그럼 에론 머스크가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21세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게 에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고 화성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연하고 난 다음에 아니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화성 가서 사람도 못 살고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던 네안데르탈린이 왜 그 살던 마을을 떠나려고 했을까? 거기는 자연 환경의 변화 아니면 동물들의 어떤 극성스러운 공격, 인간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더 이상 여기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게 4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동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존을 위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달나라 가고 하는 게 한 사람당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도 1,000억이 들까? 그죠? 아닐 것 같거든요. 네. 한 300억 정도만 하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300년, 400년 지나고 나면 화성 가는 게 한 100억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화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200만이 안 되고 적어도 인류 최초의 인류 문명이 시작했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 숫자 정도에 비견되는 숫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구에 남는 사람보다도 자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을 바탕으로 하면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성인자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화성에 10,000명 정도 이주를 한다면 화성에서의 새로운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보장은 안 해요. 근데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에론 머스크가 지금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구 말이 맞을 건가를 놓고 보면 이제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이 있죠. Only God knows. 신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 꿈과 희망을 쫓는 한계점은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인류의 꿈은 거기에 있다. 제가 갑자기 여기 뜬금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질문하신 것은 AI고 암호화폐고 그다음에 새로운 화폐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자꾸 뜬금없는 소리를 할까? 한번 퍼즐을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화성까지 가가지고 그 황당하시죠, 그죠? 네. 예,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뜻을 이해하실까?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뭐 또 뜬금없는 소리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퍼즐을 맞춰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려면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네. 빛의 속도를 초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 연료로는 현재로서는 수소 연료가 그렇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수소 개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로켓가 날아가는 동안에 전부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겠어요? 자동 항법 자체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요. 당연히 빨라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컴퓨터 속도로 계산해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우주선에 다는 무게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주선에 다는 무게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우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태울 수 있고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팅하는 게.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자 컴퓨팅 기술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메모리와 비메모리 칩의 기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반도체 기술, 아날로그식 AI 컴퓨팅 기술에 부합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드밴스된 걸까요? 더 발전되겠죠. 더 발전되겠죠. 그런 허황된 생각 같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폐는 CBDC 같은 거다 이 말이죠. NFT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사시거나 암호화폐를 사실 때 사고팔고를 하지 말고 10년, 20년 그냥 들고 잊어버린 돈이다 생각하고 놔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암호화폐는 진화하지 않는 기계도 없고 진화하지 않는 기술도 없습니다. 다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진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배당을 주죠. 증자를 하죠.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신차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쉽게 표현해서 알을 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꾸 이렇게 후손을 놓잖아요.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앉아 있어도 더해지는 숫자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정의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저도 자세히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는 순간에 그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